자, 세 번째 시간은 부동산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용어를 이야기할 때 토지의 분류, 토지의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볼 텐데요. 자, 보시죠. 먼저 토지의 전체적인 분류를 볼 때 전체 토지를 박스로 담았습니다. 박스는 전체 토지죠. 그 중에서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바깥 부분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놓은 것이죠. 어떤 땅이 건축할 수 없나요? 하천의 바닥 토지, 그러니까 한강의 바닥 토지라든가 철로 밑에 깔려있는 땅,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동그라미고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바깥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건축할 수 있는 땅 가운데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이 가능한 땅, 이것을 건축법상의 용어로는 대지라고 합니다. 건축법상의 용어 대지입니다. 대지. 감정평가상의 용어로는요, 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고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는 택지가 됩니다. 근데 건축이 가능한 땅 이외에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포함해서 가장 폭넓게 말하는 토지의 명칭, 토지의 명칭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명칭, 그것이 부지입니다. 부지라는 명칭이 가장 폭넓은 명칭이고요, 건축법상의 용어로는 대지고요.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가지고요, 그냥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적법상의 지목은 28개 지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요거는 주거용과 상업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땅은 공장용지로서 지목이 장입니다. 그럼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의 지목이 대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다, 맞습니다. 대지의 지목은 대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일 수도 있고 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포함관계니까요, 대지는 반드시 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포함관계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대지보다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니까 대지는 반드시 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관계에도 명확하게 토지의 분류를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를 살펴볼까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토지의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토지의 경우는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여러분 지역자를 넣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를 빼버리게 되면 개별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토지 종별입니다. 예를 들어 택지, 그러면 개별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택지 지역, 그러면 택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 종별입니다. 그럼 택지 지역의 경우도 주거 지역 또는 주택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개별 토지를 일컫는 말로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그러면 개별 토지를 일컫고요. 토지 종별이 되지만 지역자를 붙여서 이야기하면요, 지역 종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농지 지역은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 임지 지역의 경우는 용재림 지역과 신탄임 지역이 있습니다. 전이 뭐죠? 전? 밭이겠죠? 답은 그럼 뭡니까? 논이고요. 과수원이 뭔지 아시죠? 그럼 이제 토지 용어에서 용재림과 신탄임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용재라는 말은 가구용 목재를 가리킵니다. 그럼 용재림은 가구용 목재, 신탄임은 땔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숯과 같은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분류를 좀 해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면요, 임지보다 농지가 더 쓸모 있습니다. 농지보다는 택지가 더 쓸모가 있죠. 사람을 기준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임지를 농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요, 농지의 경우는 할 수 있으면 택지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임지에서 농지로, 농지에서 택지로 대분류를 넘어가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고 말한다? 후보지라고 합니다. 현재 전환 중에 있는 땅은 후보지가 되죠. 반면에
이렇게 소분류. 얘네 둘이 바뀐다든가, 얘네 둘이 바뀐다든가, 얘네 이렇게 바뀐다든가. 소분류를 넘어가는 것은 이행이라 하고요. 이행 중에 있는 땅을 이행지라고 합니다. 이행 중에 있는 땅을 이행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건 대분류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 대분류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땅이 농지 지역의 전으로 이용됐던 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택지 지역의 주거지로 바뀌는 중에 있다면, 택지 지역의 주거지로 바뀌는 중에 있다면 대분류를 넘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후보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던 땅이 상업지로 바뀌는 중에 있으면 이행이고요. 이행지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농지 지역의 전으로 이용되었던 땅이 택지 지역의 주거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전환이 아닙니다. 이미 전환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후보지가 아닙니다. 그냥 주택지라고 합니다. 주택지로 이용되었던 땅이 상업지로 바뀌었다. 이래버리면 이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상업지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현재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일 때 쓰는 말이지, 전환과 이행이 끝난 후의 명칭을 따른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전환과 이행이 끝난 후에 용도를 따라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이렇습니다. 농지지역의 전으로 이용됐던 땅이 이렇게 주거지로 바뀌는 중에 있으면 전환 중에 있기 때문에 후보지가 맞지만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주거지 또는 주택지라고 부른다. 주택지로 이용됐던 땅이 상업지로 바뀌는 중에 있으면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행지라 하지만 이행이 끝나버리면 그냥 상업지라 부른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현재 바뀌는 중에 있을 때 쓰는 말이고 바뀌어버리면 바뀐 후의 용도를 따라서 붙인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맹지라는 말과 대지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명칭 가운데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도로입니다. 근데 이 땅을 한번 보셔요. 여기에 있는 이 땅은 갑이라는 사람의 땅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여기 있어가지고 도로와 접속면이 없네요. 그럼 도로와 접속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나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갑은 이거 드나들 수 있어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의 땅을 받고 다니면 돼요. 드나들 수는 있으나 건축은 안 돼요. 자, 도로와 접속면이 없어서 드나들 수 있으나 건축은 안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병의 땅을 받고 다닌다 이야기는 민법 시간에 배워요. 주의토지통행권에서 배우게 됩니다. 잘 들어두시고요. 자, 이렇게 드나들 수는 있으나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 그래요. 맹지는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값어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맹지, 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가를 행합니다. 근데 영원히 건축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도로와 접속면을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접속면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병의 땅의 일부를 사서 도로와 이런 식으로 접속면을 만들어 버리면 토지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건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도로와 접속면 부분은 좁습니다. 통로는 좁고 안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진다 해서 자루 모양이라는 거예요. 생긴 모양이 자루 모양의 토지, 자루 모양이라 해서 붙이는 표현, 이게 대자가 터란 뜻이 아니라 자루란 뜻이에요. 푸대할 때 쓰는 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지는 자루 모양의 대지다 해서 자루형 대지, 이게 자루 모양의 대지로 만들어주면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자루 모양의 대지로 바꿔주면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토지 용어 가운데서 필지라는 말과 획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념하셔야 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필지라는 말과 획지라는 용어입니다. 필지는요, 지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지적법 합시다. 지적법상의 용어이며 하나의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입니다. 등기, 등록의 단위이다. 그리고 얘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게 한 표시이며 권리를 구분하게 한 법적 개념이 필지라면, 획지는 감정평가에서 중시 여기는 것으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여기서 일단의라는 말은
그냥 한 덩어리의 그런 뜻이에요. 한 덩어리의 토지로서 부동산 활동이나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얘는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 뭐다? 필지. 가격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 뭐다? 획지. 등기, 등록의 단위가 뭐다? 필지. 가격이 비슷한 그냥 한 덩어리의 땅, 경제적 개념이 뭐다? 획지. 그런데 여러분이 혼동하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맞춰보세요. 토지의 법정 면적의 단위는 뭡니까? 필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필지나 획지는 면적의 단위가 아닙니다. 토지의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토지의 법정 면적의 단위 뭐 이렇게 말하면 필지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필지나 획지는 면적의 단위가 아니다.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이고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그냥 한 덩어리의 땅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등기할 때 필지 단위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필지 개념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필지의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요. 필지나 획지는 면적의 단위가 아님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지와 건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나지와 건부지입니다. 여러분, 나지와 건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나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어떤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땅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없어요. 그리고 농경용으로도 현재 이용되고 있지도 않아요. 빈 토지죠. 근데 공법상 규제는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있어요. 그러나 토지 위에 지상권 같은 사법상의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갑의 땅이라도 을이란 사람이 지상권 같은 사법상의 권리를 설정하면 자기가 자기 땅이라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은 사법상의 권리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정리합니다. 이 땅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으며 현재 농경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도 않고 공법상 규제는 있으나 토지 위에 지상권 같은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빈 토지, 그걸 뭐라고 한다? 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자가 벗을 나자입니다. 그런데 얘는 말이죠. 이 토지는 현재 그 땅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밑에 있는 토지죠. 그러니까 이 땅은 건물 밑에 있는 토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라 하여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부지. 그럼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여러분 건부지의 경우를 한번 보면 이 땅 위에 가란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만약에 이 땅을 나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란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건물 철거비가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서 나지는 언제든지 땅 주인이 어떤 용도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건부지는 그렇게 이용하려면 철거비가 더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지와 건부지 중에 어느 게 시장성이 높다? 나지가 시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감정평가할 때도 나지의 평가액과 건부지의 평가액 중에서 어떤 것이 높이 평가된다? 나지의 평가액이 높이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건부지가 더 낮게 평가된다. 그래서 나지의 평가액과 건부지의 평가액을 비교하면 건부지 평가액이 더 낮게 평가된다는 것, 건부지는 감가를 행한다는 것. 건부지 감가를 줄여서 건부감가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낮게 평가돼요. 건부감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건부지가 더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건부지가 높이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면 얘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개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얘는 증축이나 개축이 허용돼요. 증축이나 개축이 허용되니까 당연히 어느 게 더 쓸모가 있다? 이게 더 쓸모가 있는 거죠. 따라서 건부지가 더 높이 평가된다. 이걸 건부 증가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결정. 그럼 이건 뭐예요? 법적인 규제가 강화된 경우. 법적 규제가 강화된 경우는 오히려 건부지가 나지보다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건부지 평가액은 나지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건부지가 더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낮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빈 토지인데 도심에 가보십시오. 도심에. 도심에는 나지 중에서 대지인 나지가 있죠. 주로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빈 토지. 그걸 뭐라고 말한다? 나지 중에 대지인 나지를 나대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나대지입니다. 도심에서 빈 땅을 나대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 토지인데 주로 지목이 대인 토지, 대인 나지를 나대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나지가 나대지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명칭, 나지와 건부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건부 감가가 원칙이고 예외로 건부 진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법적인 규제가 강화됐을 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토지의 용어입니다. 우선 먼저 공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공지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란 사람의 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옆에 을이란 사람의 땅입니다. 여기.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갑이란 사람이 땅값 비싸다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을이란 사람이 보더니 나도 이렇게 지어야지.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다녀요? 바람은 어디로 통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 분모는 대지면적으로 하고 분모는 대지면적입니다. 분자는 건축 바닥면적, 건축면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건폐율이라고 하죠. 그럼 건폐율이라 하는데 건폐율의 제한 말하자면 이 땅이 100제곱미터면 건축 바닥면적은 60제곱미터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1000제곱미터는 600제곱미터만 지어야겠죠. 건폐율 60%면. 그러니까 건물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비워둬야 되겠죠. 여기는. 예? 전체에서 40%만큼은 비워둬야 된다. 근데 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건물을 올리겠죠. 그러면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해 이 땅은 비워둬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일부러 비워둔 땅이죠.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러 비워둔 땅. 이게 뭐예요? 빌공짜라 써서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지. 일부러 쉬게 하는 것이. 반면에 공안지는 땅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방치한 땅. 공지는 일부러 쉬게 하는 땅. 공안지는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한 땅. 구분하셔요. 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자, 건폐율의 제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건물이 올라갈 때, 여기에 건물이 올라갈 때 1층짜리 건물만 올라가라는 법 없잖아요. 예? 1층이 있고 여기 2층이 이렇게 있고 여기 3층, 이렇게 3층 건물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분모는 대지면적이고 대지면적, 분자는 1층, 2층, 3층을 모두 합한 건축, 그때는 연면적이란 말을 쓰죠. 연면적 이렇게 합니다. 곱하기 100.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그럼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단 말은 건물을 더 높이 올리는 겁니다. 200%이던 놈이 완화됐단 말은 300%가 됐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 중에서 수익성과 보다 밀접히 관련이 있는 건 당연히 용적률이죠.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용적률 계산에다가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건물이 올라가는데 1층이 주차장의 경우 그 부분은 들어가느냐? 물론 안 들어갑니다. 또 건물이 올라가면 피난구역 같은 게 있어요. 대피구역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자, 부동산학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용어 정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오셔서요. 공지는 일부러 쉬게 하는 땅이라서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휴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휴한지는 일부러 쉬게 하는 땅. 토지의 지력 회복을 위해서 일부러 쉬게 하는 땅. 그런데 공안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땅, 유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하기 전 땅으로서 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원지라고도 해요. 얘는 원지, 대지 등으로 개발하기 전 땅, 그런 의미에서 원지라고도 한다는 것 용어 알아두십시오. 선화지의 선자는 고압선을 가리키는데 고압선 밑에 있는 토지, 그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얘는 값어치가 낮게 평가되므로 선화증은 감가